1000개의 별, 하나의 운명, 호랑이 시습제, 환생 승려의 기적, 마지막 깨달음. 1989년 지리산 천은사, 82세 원명 스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다. 60년간의 수행 끝에 그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스님, 마지막 말씀을. 제자 해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생과 사는 하나의 꿈일 뿐이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원명 스님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의식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여정의 문을 열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독 밝은 별 하나가 떨어졌다. 1990년 3월 15일 서울 청담동. 김재현이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병원에 정전이 일어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만큼은 모든 전력이 복구됐다. 마치 아이가 빛을 가져온 것처럼. 이상해, 이런 일은 처음이야. 40년 경력의 김 산부인과 원장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더 놀라운 것은 갓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고 마치 미소를 짓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1995년 재현 5세. 엄마, 나는 전에 산에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현이 한 말에 어머니 이수지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재현아? 큰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과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집에서 연꽃 자세로 앉아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도 5세 아이가 전생을 기억한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1998년 재현 8세. 재현의 특별함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아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듯한 능력을 보였다. 선생님, 오늘 슬픈 일이 있으셨죠? 담임 박 선생에게 다가간 재현. 실제로 박 선생은 그날 아침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현아, 너는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 마음이 보여요. 회색 구름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재현은 학교에서 신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99년 재현의 부모는 아이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재현이 스스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9세 아이가 이미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 그 목표는 과연 현실이 될까? 2003년 재현 13세. 중학교 1학년이 된 재현에게 첫 번째 큰 시험이 찾아왔다. 같은 반 친구 민수가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재현아, 너도 민수와 놀면 같이 왕따 당할 거야. 친구들이 경고했지만 재현은 민수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자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재현은 민수를 도우면서 자신도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 민수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재현의 변함없는 우정에 감동한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따돌림은 사라졌고 재현은 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생이 되었다. 13세에 이미 리더십을 보인 아이. 그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 2008년 재현 18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재현은 대학 진학 대신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기절할 뻔했다. 재현아, 너 미쳤니? 18살에 무슨 사업이야? 하지만 재현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 전생에서 깨달은 마음의 치유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재현은 가지고 있던 용돈 500만 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이 카페는 특별했다. 마음 카페.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곳이었다. 재현의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할 수 있었다. 2009년 마음 카페는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다. 하루 매출 50만 원을 돌파했다. 18살 청년이 운영하는 기적의 카페.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18살에 매출 50만 원? 단순한 카페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까? 2010년 재현 20세. 마음 카페의 성공에 힘입어 재현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는 마음 카페를 체인점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재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직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재현은 독특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직원들을 교육시키자. 재현은 자신이 터득한 마음 읽기 방법을 체계화해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1년 마음 카페 체인점 10개 돌파, 연매출 20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이미 다음 단계가 보였다. 이제 해외로 나가자. 21세에 20억 매출? 그런데 이제 해외 진출이라고? 2012년 재현 22세. 재현의 첫 번째 해외 진출지는 일본이었다. 일본 도쿄에 마음 카페 1호점을 열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터놓는 걸 꺼려해요. 현지 매니저의 보고였다. 한 달 매출이 겨우 100만 원. 임대료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었다. 재현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6개월간 현지에서 발로 뛰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013년 3월 일본 사업 철수, 30억 원의 손실. 처음으로 실패를 맛봤구나. 재현은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전생의 기억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실패도 배움의 과정이다. 첫 번째 큰 실패, 30억 손실. 22세 청년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2013년 하반기 일본 사업 실패로 재현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체인점들도 매출이 급감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파산입니다. CFO의 냉정한 보고. 재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체인점 8개를 정리하고 직원 50명을 해고했다. 재현 자신도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다. 2014년 1월 재현은 혼자 남은 본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기술을 활용해보자. 그는 당시 막 등장한 스마트폰 앱 기술에 주목했다. 사람들이 직접 카페에 오지 않아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었다. 2014년 6월 마음친구 앱 출시. 사용자들이 고민을 올리면 전문 상담사들이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였다. 첫 달 다운로드 수 1만.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재현은 가능성을 봤다. 망한 카페에서 앱으로 전환? 이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까? 2015년 재현 25세. 마음친구 앱이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했다. 익명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 사용자들의 반응이었다. 재현은 앱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켰다. AI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5년 하반기 월 사용자 100만 명 돌파. 광고 수익만으로도 월 5억 원이 들어왔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재현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5세에 월 5억 수익? 그런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2016년 재현 26세. 재현은 당시 막 떠오르던 인공지능 기술에 깊이 빠져들었다.
특히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AI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는 전 재산 50억 원을 투자해서 AI 연구팀을 꾸렸다. 팀장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지혜 박사였다. 정말 가능할까요? AI가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분석한다는 게. 김지혜 박사의 의문에 재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전생에서 배운 게 있어요. 모든 감정에는 패턴이 있어요. 2017년 1년간의 연구 끝에 감정 AI 1.0이 탄생했다. 사용자의 텍스트, 음성, 표정을 종합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97% 정확도로 판별하는 시스템이었다. 2017년에 감정인식 97% 정확도?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감정혁명의 시작. 2018년 재현 28세. 감정 AI가 탑재된 마음친구 2.0이 출시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앱이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사용자들의 놀라운 후기가 쏟아졌다. 앱은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월 매출은 20억 원을 넘어섰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폭발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 제안을 해왔다. 100억 원의 지분 30%를 사겠습니다. 구글 벤처스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재현은 거절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구글의 100억 원 제안을 거절.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나? 2019년 재현 29세. 재현은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외 진출을 준비했다. 이전 일본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이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재현은 직접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6개월간 거주하며 현지 시장을 연구했다. 2019년 9월 미국 버전 마음친구 마인드 프렌드 출시. 첫 달 다운로드 수가 300만을 기록했다. 미국 앱스토어 건강 카테고리 1위를 달성했다. 이어서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2020년 1월 글로벌 사용자 1,000만 명 돌파. 하지만 진짜 기회는 곧 찾아올 코로나19와 함께였다. 1,000만 사용자도 놀라운데 코로나가 더 큰 기회라고? 코로나 시대의 기적. 2020년 3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사람들은 격리되었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급증했다. 바로 이때 재현의 마음친구 앱이 빛을 발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이 앱이 유일한 위로예요. 사용자들의 절절한 후기가 쏟아졌다. 2020년 상반기 마음친구 앱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 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마음친구 앱을 정신건강관리 도구로 추천했다. 2020년 하반기 연매출 3천억 원 달성. 재현은 30세에 한국 최연소 유니콘 기업 CEO가 되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다. 30세에 3천억 매출? 그런데도 더 큰 꿈이 있다고? 2021년 재현 31세. 재현은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했다. 메타버스였다. 가상현실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는 전 세계 최고의 VR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1년 하반기 마음치유 메타버스 베타 버전 출시. 사용자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아바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진짜 상담사와 만나는 것보다 더 편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용자들에게 특히 인기였다. 2022년 메타버스 상담 서비스가 정식 출시됐다. 첫 해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재현의 회사는 이제 기술 기업을 넘어서
치유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메타버스 치유까지 그의 혁신은 어디까지 갈까?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 2023년 재현 33세.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회사 가치는 10조 원을 넘어섰고 재현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재현은 문득 허무함을 느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그는 지리산에 있는 원명 스님의 옛 암자를 찾아갔다. 34년 만에 귀향이었다. 낡은 암자 앞에 서자 전생의 모든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스님, 저 돌아왔습니다. 재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원명 스님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사업도 기술도 돈도 모두 수단일 뿐이었구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어. 10조 원 기업의 CEO가 암자에서 깨달은 것은 2024년 재현 34세. 지리산에서의 깨달음 후 재현은 회사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먼저 이익의 80%를 자선사업에 기부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재현의 발표에 전 세계가 놀랐다. 2024년 하반기, 재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I 깨달음 센터였다. 인공지능과 불교 철학을 결합해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주는 것이 목표였다. 기술과 영성이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재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2025년 현재 35세가 된 재현은 이제 기업가를 넘어서 현대의 보살로 불린다. 그의 AI 깨달음 센터는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하는 명상 플랫폼이 되었다.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김지혜 박사였다. 사장님, 아니 재현님, 할 말이 있어요. 지혜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도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예전에 암자에서 재현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재현은 깜짝 놀랐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혜안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바로 지혜 박사였다. 혜안아, 너도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전생의 인연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2025년 6월, 재현과 지혜는 결혼했다. 전생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지만 이번 생에서는 동반자가 된 것이다. 현재 재현과 지혜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래세대 깨달음 교육이었다.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자. 그들은 AI와 VR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명상과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전 세계 1만 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싸움이 줄어들고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교사들의 보고였다. 2025년 12월, 지혜가 임신했다. 재현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까? 지혜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거예요. 2026년 3월 15일, 재현의 36번째 생일이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일이었다. 병원에서 출산을 기다리던 재현에게 전생의 원명 스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과 사는 하나의 꿈일 뿐이다. 그 순간 아이가 태어났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지 않고 마치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36년 전 재현이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원명이라고 이름 지어줄까? 재현이 말하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원명이. 아이를 안고 있던 재현은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지리산 천은사. 그날 밤 원명 스님의 옛 암자에서 신비한 빛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마치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처럼. 재현은 아이를 안고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100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운명을 만들어 가듯이. 암자 앞에 새겨진 비석의 글씨가 달빛에 빛났다.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도, 지혜도, 그리고 꿈도.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시작은 영원한 약속이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시작된 꿈이 1000번의 생을 거쳐 현실이 되었다. 당신의 전생은 무엇이었고,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신이 이 이야기를 타고 마음 상상력 엘리베이터의 다른 층을 도착해 여행하는 시공간에서도 호랑이 시습제 하이파이브. 이것은 사랑과 지혜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만들어낸 현대적 상상력이기도 하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전생일 수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미래일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상 호랑이 시습제 채널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뉴레트로한 마음의 상상 문방구, 눈을 감고 잠들 때 소프트하게 진입하게 도움닫기 되려는 유기농 천연신경한 정제 호랑이 시습제 매트릭스 오리지널 컨셉 스토리. 우리 호랑이 시습제 채널 마음의 구독부터 우선하여 구독, 좋아요, 럭키 알림 부탁드리며 오늘도 굿데이 굿잠 굿슬립 굿 미드나잇이에요.